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니입니다.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머스크 형님의 트윗을 보고 무슨 일이지? 했었습니다. 트윗 하래를 따라가 보고 좀 놀랐는데요.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정보통신부 장관인 미카일로 페도로프가 일론 머스크를 멘션하면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돌직구를 날린 겁니다. 장관 형님은 저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 1991년생이랍니다. 와우! 전쟁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가 며칠 만에 함락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의 선방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죠. 젤렌스키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단결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정신력 덕분이지만 IT에 능통한 페도로프 부총리가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으로 신속히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낸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IT와 금융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시죠. 페도로프 부총리는 애플, 구글 등에도 공개적으로 러시아에서의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죠. 여기에다 미국 정부 차원의 제재 조치도 있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러시아에서의 비즈니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젊은 IT 인력들도 대거 국외로 탈출 중이라는데요. 일자리도 잃고 표현과 소통의 자유도 빼앗긴 이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겁니다. 러시아 국민의 일상을 함께하던 각종 SNS 서비스와 IT 제품 사용 불가로 인한 사회 혼란,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 철수가 초래할 막대한 경제적 손실, 거기에 유망한 IT 인력들의 두뇌 유출까지. 이런 상황에 당황할 법도 한데 러시아는 아직 요지부동입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는 원치 않았던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가 자국 기반의 IT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로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빅테크 기업은 유사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거죠. 이미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이웃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악명 높은 Great Firewall of China, 즉 중국의 만리 방화벽처럼 러시아도 향후 디지털 철의 장막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마저 자유세계와 폐쇄된 세계로 양분되는 걸까요? 우크라이나가 대통령, 정부 강요,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여 결속력을 다지고 국제 여론전에서도 선방하고 있지만 러시아에는 또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물리적으로 침공한 공식 개전일, 즉 2월 24일 이전에 사이버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거든요. 러시아의 해킹 실력은 오래전부터 악명이 높은데요. 올해 초 우크라이나의 주요 웹사이트들이 유례 없이 많은 악성 코드 및 디도스 공격에 시달렸는데 영미 정보기관들은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전쟁 발발 후에 국제 해커 조직 어나니머스가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러시아를 상대로 각종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러시아 정부기관, 국영에너지 기업 가즈프롬 등의 웹사이트가 해킹되었다네요. 최근 국적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를 돕고자 참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나니머스도 말하자면 사이버 의용군인 셈이네요. 국제사회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와의 스위프트 거래가 중단되고 루블화 가치가 일시적으로 폭락하자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안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해진 것이죠. 한편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 CEO 레리 핑크는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디지털 통화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각국 정부가 기존 통화에 대한 의존성 문제를 다시 생각해볼 것이며 블랙록 또한 디지털 통화, 스테이블 코인 등에 대해 면밀히 스터디 중이라고 말이죠. 우크라이나도 암호화폐로 기부금을 모금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페도로프 부총리가 등장하는데요. 자신의 트윗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 공식 계정을 통해 암호화폐 기부를 요청했죠. 이 많이도 제 소중한 이더리움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을 우크라이나 정부 지갑에 입금했답니다. 구호기관을 거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바로 송금할 수 있다니 정말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 혹은 콜드워 2.0의 서막이 올랐다고들 하죠. 이번 전쟁을 통해 테크놀로지 기반의 혁신이 중요하다는 동시에 실물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1, 2차 산업 또한 여전히 무시 못할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개전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TV 타워만 골라서 타격한 것이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었죠. 미디어를 장악하겠다는 의도인데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러시아의 구식 발상을 비웃듯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들은 보란듯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며 선전 중이고요. 그런데 러시아 또한 강도 높은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는 중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루블화 가치가 일시 폭락한 걸 계기로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죠. 게다가 전편에서 이야기한 대로 원유를 무기로 삼은 덕분에 외환 보유고는 오히려 늘고 루블화 가치도 결국 회복되었다네요.
이상 2회에 걸쳐 우크라이나 사태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고대부터 인류를 괴롭혀온 역병과 전쟁이라는 재난이 현대에도 여전히 되풀이되며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걸 보니 참 가슴이 아프네요. 하지만 이런 난세에도 영웅들은 나타납니다. 그래도 인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변함없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이죠. 이상 만이었습니다.